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노병은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정치권의 각 당 지도부 선출과 맞물려 올드보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대세론의 깃발을 들고 당대표 고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죠.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고문도 조만간 출마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죽은 세포 철수와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는 목소리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경륜과 경력을 내세우면서 권토중래를 꿈꾸는 올드보이들의 귀환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앞이 안 보이는 평화당의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 왔다. 2006년 열린우리당 의장 선출 이후에 12년 만에 당대표로 귀환한 정동영 의원이 수락 연설을 통해 한 말입니다. 올드보이들이 귀환하고 있는 가운데 소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결해서 정치권에 부는 귀환과 소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뒤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특검에 출석을 하는 거죠? 네, 뭐 2시간 정도 지나면 네네. 출석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9시 반입니다. 예. 지난 그 6월 27일 특검 수사가 이제 시작됐고 이제 41만이라고 네네.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수가 김동원을 만났을 때, 네. 그 어느 제목이죠? 드루킹이 이 바둑이로 지칭한 김 지사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지도 사실은 이제 오늘 관심사입니다. 그 폴더에 그 바둑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김경수 지사를 말하는 거라 이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오늘 이제 조선일보 보도 내용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 드루킹 측이 최근에 특검에 이제 전달한 USB. 빼돌렸던 USB. 네네. 거기에 이제 폴더가 있는데 바둑이라고 하는 이름의 폴더가 있고 그 안에 킹크랩이라고 하는 하위 폴더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좀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특검 측에서는 드루킹의 공범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김 지사를 소환 조사하는 거고요. 킹크랩을 활용한 댓글 작업 사전에 인지했다. 또 용인했다. 보고도 받았고 지시까지 내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 대가, 특히 본인의 이 지방선거 지원을 대가로 이 자리도 제한을 한 그런 그 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소환 조사 뒤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기소로 이어질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고요. 기소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 자진 사퇴 여부도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기소가 이루어졌을 때 최종적인 그 형량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괜찮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옥중 그 행정을 보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인 스스로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뭐 진전된 사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알려지긴 했는데 지난 3일에 이미 실제로 그 한 전 장관 그리고 조 전 사령관 자택 쪽에 이제 그 수사관들을 보내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그리고 이제 또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그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의 책임자인 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그리고 그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 자료를 작성한 기우진 5처장은 이미 불구속 상태로 입건을 했거든요. 좀 윗선 수사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조현천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조 전 사령관이 지금 국내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본인은 뭐 국내로 들어와서 수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 자진 입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 무효화 조치 같은 신병 확보 방안을 지금 고민 중이라 그러고요. 예. 이게 여의치 않으면 한 전 장관부터 소환 조사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속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해편 지시에 따라서 새로운 사령부를 만들 창설 준비단도 출범을 하는데요. 예. 단장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고 새 사령부의 명칭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고 예. 합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렇게 되는군요. 이름이 바뀌면은 내용이 좀 바뀔런지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엔 대통령께서 인도 방문 중에 이재용 부회장 만났는데 이제는 국내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를 방문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게 좀 논란이 굉장히 좀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지난번에 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한 차례 사실은 갈등을 빚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2라운드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김 부총리가 혁신 성장을 강조하면서 재벌그룹을 연이어 이제 방문을 했고 네네. 그 뒤에 또 기획재정부가 해당 그룹의 투자와 고용 계획을 이제 받아서 밝히는 이런 과정들이 좀 쭉 이어졌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삼성그룹과 관련해서는 이거 뭐 지금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게 마치 재벌의 팔을 비틀거나 구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예. 아마 의견을 이제 청와대 쪽에서 비력을 한 것 같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부총리는 처음에는 아니 뭐 이건 좀 오해다. 그리고 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네네. 그대로 강행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일부 후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측도 오늘 김 부총리 방문 직후 발표하려고 했던 투자 고용 계획을 발표를 예. 뒤로 지금 미룬 그런 그 상황인데 아무래도 진보 진영의 우려가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벌 개혁 이번에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가 실제로 좀 존재하죠. 네네. 청와대가 이제 그걸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인 것 같고. 예. 최근에 뭐 정의당 쪽으로 약간 좀 진보 표심이 좀 이동하는 네네. 그런 또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의 자기 정치를 좀 경계하는 거다. 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걱정 많은 7월분 전기 요금 청구서가 발송이 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좀 깎아주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예, 예. 네. 예, 지금 나병 특집 영화 광고가 좀 생각납니다. 올여름 진짜 큰 놈이 온다. 예, 드디어 올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오늘부터 7월분 전기료 이제 청구서가 이제 발송이 된다고 그러는데 7월 중순부터 폭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실은 전기를 많이 썼을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래 다들 지금 걱정하고 있죠. 누진제 때문에 이거 뭐 엄청나게 좀 높은 청구 금액을 받지 않을까 지금 이제 다들 걱정인데요. 네네. 지금 국민적인 우려가 높아지는 속에 지금 누진제 폐지 요구까지 거세지니까 이낙연 예. 총리가 제한적 특별 배려 검토 지시까지 내리긴 그랬죠. 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정부 방안은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는데 네네. 대체로 지난 2016년 8월 달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경감했던 그 방안 네네. 그 틀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네.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올여름 진짜 큰 놈이 온다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영화고 올드보이에 보면은 이번엔 진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정책 올드보이 시대가 열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정동영 의원이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걸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 올드보이들의 비긴 어게인. 왜냐하면 줄줄이 이어지는 대상자들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8월 25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할 더불어민주당. 네네. 지금 이해찬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예, 예. 이게 다 이제 가정이긴 합니다. 또 9월 2일 전당대회 때 새 대표를 선출할 바른미래당에서도 만약에 손학규 상임고문이 대표로 당선된다면.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 역시 비대위를 거쳐서 전당대회 지금 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도 김무성 의원 같은 인물이 대표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네네. 그야말로 올드보이 전성시대가
다시 열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영화 예고편보다도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여야 각 당이 현재 전당대회 준비로 분주합니다. 모두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견제하면서요. 야권 보수의 혁신 대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면서 선명성을 드러내고 있죠. 지난주 민주당, 민주평화당 당대표 후보들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바른미래당 당대표에 출마한 하태경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당대표 출마의 변 그리고 다양한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먼저 그 당대표 출마 이야기부터 좀 듣도록 하죠. 예. 반공, 수구 보수의 시대가 막을 내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보정당 대표 출마 선언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대표 출마의 변을 좀 잠시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내세운 것 중에 네네. 제일 이제 우선순위죠. 우선 과제로 반공 수구 보수 혹은 뭐 냉전 반공 보수를 극복하는 사실 뭐 퇴출하는 뭐 이런 네네. 내용인데요. 이제 한국 전쟁으로 이제 조성된 그런 시대 질서가 끝나가는 거죠. 네네. 비핵화 궤도에 올라섰고, 네. 이제 연동돼서 북미 수교, 비핵화와 북미 수교, 호랑이 등에 탄 겁니다. 미국과 네네. 북한이. 네. 탔기 때문에 이 시대 흐름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국내에서, 특히 한국당에 있는 일부 세력이죠. 네네.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제 거꾸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 옛날에는 이제 반공 반북 세력이죠. 예. 반공 반북 세력이 친미 세력 아닙니까? 네네. 친미 세력이고 사실 대한민국을 중심적으로 이끌어온 세력인데 이제는 반공 반북 세력이 반미가 됩니다. 네네. 왜 반미가 되냐면 사실 미국이 북한하고 수교하고 예. 미국이 이제 북한하고 잘 지내거든요. 네네. 미국이 친북하는 거죠. 북한도 친미하고. 그러니까 이 한미동맹을 기조로 형성된 세력이 이제 반공 반북 세력인데 이게 반미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반공 반북은 친미라는 등식이 이제 깨지는 겁니다. 예, 예.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걸 직시를 해야 네네. 대한민국 미래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대 변화 과정에서는 항상 이 수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일 강조를. 알겠습니다. 당내 이야기로 좀 초점을 돌려볼까요? 최근에 손학규 위원장 출마선 또 안심 논란 관련해서 안정감 있는 안락사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각 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올드보이 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륜 있는 올드보이들이 다시 컴백했다. 네네. 이제 올드보이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정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경력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경륜과 안정감인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최고의 전성기 아닙니까? 태평성대잖아요, 민주당은. 태평성대인가요? 예. 지지율, 어쨌든 고공 지지율을 지금 계속 찍고 있고. 그런 데는 안정감 있게 잘 관리하는 안정적 관리형 대표가 중요한데. 네네. 민주당하고 우리 당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율 5 내지 7% 사이에서. 예. 정의당에 반도 안 되는 이런 지지율로 국민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사실상 용도 폐기했다 이런 정도의 비상시국인데 네네. 이런 비상시국에는
안정적으로 관리만 하면 그냥 죽는다는 거죠. 예. 그냥 죽는다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 당 같으면 정말 파격적이고 담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안정적 관리형이 아닌 선제적 돌파형이 필요하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망하는 집안끼리 합쳐봐야 소용없다. 2020년 제1야당 되는 곳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다 이런 말씀이 그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말씀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구체적으로 이 같은 그 야당 밭을 확실히 갈아엎어가지고 새로운 구도를 만드는 구체적인 보관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야당이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인데 일각에서는 보수대 통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네. 당대당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도 지금 거의 이 장례식 치르는 분위기고 이대로 가면 예. 한국당도 이미 거의 퇴출 심판 받은 당인데 그 두 당 합쳐봐야 네네. 그냥 장례식만 더 빨리 당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야당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새로운 야당이 출연했다. 이런 근본적 그 혁신이 됐다라고 느껴야 다시 신뢰감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당하고 당대당 통합은 이거 말이 안 된다. 예. 하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네네. 결국엔 그 당대표가 되시면은 총선을 목표로 이제 전진하실 텐데요. 그렇다면은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최근에 그 최저임금 8,350원 관련된 그 언급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어떠한 정책들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실 작정이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뽑힌 당대표는 다 총선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4월쯤에. 그래서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보궐선거 성과가 좋으면 그다음 총선까지 갈 수 있겠네요. 선거 안 좋으면 또 물러나야 돼. 사실상 이번 당 대표는 7개월짜리 대표인데요. 예.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정책들 최근에 현안된 정책들을 보면 최저임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특히 영세 자영상인들 5인 이하 차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다른 대기업은 최저임금 좀 많이 올려도 사실 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기 때문에 네네. 큰 영향이 없는데 영세 자영상인들은 안 그렇거든요. 네. 거의 분단화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영세 자영상인은 5인 이하 그런 자영상인들은 최저임금 차등 지급하는 법안을 내가 지금 거의 준비를 다 했고요. 예. 그 내용은 그 GDP 성장률하고 연동시키는 겁니다.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에 GDP 성장률만큼 최저임금을 딱 예측 가능하게 올리는 이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벤처도 그렇고 이제 자영상인도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월급을 많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정해놨다고 최저임금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사업을 못해도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는 게 최저임금법이기 때문에. 네네. 최저임금 차등 법안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민생 관련해서. 네네. 최근에 제가 발의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전기세 폭염 재난이 있을 때 전기세를 30% 할인하는. 그러니까 누진제 폐지가 아니라 할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은 누진세를 완전히 폐지하자고 하는 건데 저는 누진세 폐지하고 효과는 같지만 네네. 그 부작용을 예방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폐지를 하게 되면 이 부자들이 더 많이 그 혜택을 받습니다. 예. 가난한 사람보다도. 왜냐하면 누진세는 그만큼 그러니까 2배 쓴다고 해서 2배 내는 게 아니라 거의 3배 내는 법이 누진세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또 한 가지는 전기를 이제 거의 블랙아웃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써도 네네. 요금이 팍팍 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한 딱 정률로 한 30% 정도. 네네. 이러면 서민들은 거의 누진세 폐지나 효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30% 할인 법안을 지금 발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당 얘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그 지사 출당하지 않으면은 한국당은 제2의 새누리당 된다. 자, 어떤 의견으로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보통 그 당에서 크게 무리를 일으킨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당은 그런 범죄나 윤리적인 문제랑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출당을 시킵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에 뭐 기소가 되지도 않았지만 민주당의 그 서영교 의원이 여러 가지 가족들 특혜를 준 이런 의혹으로 본인이 이제 출당될 것 같으니까 탈당을 했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다 재판 뭐 이런 거 끝나고 이제 네네. 돌아왔죠. 그래서 사실 당이 어려울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이 지지율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개혁 정신이 다 사라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거의 보면 뭐 거의 엽기 이 백과사전 아닙니까? 뭐 정말 국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 뭐 여배우 인격 살인이라든지 조폭 연루 논란이라든지 또 어제는 그 친형 강제 입원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윤리적이고 범죄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친문 세력조차도 비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친문 세력이 이재명 지사는 안 된다 해서 사실 낙선 운동도 했고 지금도 출당하라고 하는데 어제 그것도 그렇습니다. 보면 자기랑 관련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그거는 친형 가족들이 한 거지. 근데 문제는 자기랑 관련이 없는데 이제 사모가 한 이야기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강제 입원시키려는 걸 내가 말렸다. 네네. 자기랑 관련 없는 걸 사모가 왜 말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 해명 자료도 보면은 이제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지사도 그렇죠.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이제 드루킹해서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고 또 이 지사도 이 지사가 아니라 김경수 지사. 김경수 지사도 드루킹하고 자기 과거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문 그런 거 요청한 적 없다. 단순히 그냥 보내온 문자 받은 것이고 뭐 이 정도인데 실제로 본인이 대선 정책 자문 구했다 하는 것 그리고 뭐 경남도지사 출마 관련해서도 어떤 도움을 요청했다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박지원 의원은 김경수 지사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은 어쨌든 친문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민주당이랑 합당하고 싶으니까 박지원 지사가 좀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 거짓말 안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박지원 의원은 의정활동하면서 다시 하나 거짓말을 했는데요. 예. 뭐 이제 온 국민이 아니 그런데 다른 사람도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곧고 바른 정치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그럼 왜 뭐 특별히 다른 당과 합당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이해찬 의원이? 이해찬 의원은 어쨌든 친문표를 받으려고 하니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제 범죄자를 옹호하는 거죠. 네네. 이게 이러니까 정치가 불신을 받는 겁니다. 이해찬 의원 뭐 총리까지 지내고 특검을 대승적으로 받아줬는데 야당이 괜한 시비를 걸고 있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을 대승적으로 받아줬으면 특검에서 지금 혐의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네네. 특검 찾아낸 혐의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될 텐데. 대통령 측근은 내가 끝까지 지킨다. 거의 뭐 이해찬 의원은 과거 친박, 돌쇠 친박들 형태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돌쇠 친문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김경수 지사 오늘 특검 출두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김경수 지사는 뭐
거의 자기 죄가 없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관심 특검에 대한 관심 1%도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매를 버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국 금지시키고 빨리 구속해야 돼요. 자기 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구속 사유 중에 하나가 자기 죄를 죄가 있는데도 전면 부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적어도 네네.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 컴퓨터 네네. 뭐 완전히 삭제돼가지고 지금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증거인멸 한 거거든요. 예. 때문에 김 지사는 오늘 수사받으러 가는데요. 바로 구속영장 치고 구속 수사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 의원님 여기까지 오늘 듣고요. 출마하시면은 더욱더 선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연결을 했었는데요. 한국인 최초의 평양 순회 특파원 해서 진천구 기자가 쓴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읽었던 몇 권의 책 가운데 한 권이었습니다. 저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에 읽은 책 3권 가운데요. 지난번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던 진천교 평양 순회 특파원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이 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북한의 정권 수립일 70주년 그러니까 구구절을 앞두고 외부로는 미국과 남한의 종전선언에 대한 압박 그리고 내부로는 경제개발 5개년의 성과를 내기 위한 박차를 북한은 지금 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역할이 보다 중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진천교 평양 순회 특파원 관련 연결해서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지금 중국 심양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과 시간이 대략 1시간 차이 날 텐데 그러면 7시가 채 안 됐겠네요? 예, 맞습니다. 1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쪽 날씨는 어떤가요, 지금? 어제도 비가 좀 와서 조금 선선했고요. 예, 예. 지금도 조금 흐리긴 한데 또 해가 보이기도 하고. 네, 네. 한국 같은 폭염은 그럼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조금 그래도 좀 바람도 좀 불고 했습니다. 예. 저희가 소개 멘트에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휴가 중에 읽었던 몇 권의 책 가운데 하나가 진천규 기자께서 이번에 출간하신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이 책이었어요. 왜 대통령께서 이 책을 선택했었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평양 순회 특파원이란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강연을 많이 다니고 하는데요. 네네. 모든 강연을 듣는 정치적 시각이 조금 진보적이나 보수적이나 관계 없고요. 나이가 젊거나 좀 많거나 관계 없이 모두가 놀랍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래서 모두가 놀랍다라는 것은 이러한 쪽의 모습을 처음 보다시피 한 모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처음 보고 모두가 놀랍다. 그러니까 여지껏 좀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네.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잘났다거나 제가 이렇게 특출나서가 아니고, 저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네네. 그리고 최소한 정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좀 대통령께서도 좀 제대로 좀 보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책 많이 팔리셨습니까? 네? 책이 많이 팔렸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상당히 좀 관심들을 갖고 제가 뭐 구체적 수치까지 들이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에 네. 보면은 많은 그 사진과 함께 최근에 평양의 그 시민들의 뭐 실생활 뭐 하다못해 저쪽 옥류관에 있는 냉면 만드는 어떤 그런 현장 뭐 다 보여주셨는데 정작 저자께서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네. 너무 지금 그동안에 왜곡되게 그리고 본인의 생각 가지고 특히 뭐 최근에도 뭐 어느 지상파니 뭐 종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 북쪽은 무조건 어렵다, 힘들다, 굶주리다, 심지어 헐벗었다 이런 구시대적 발상이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지금 북쪽은 제가 이렇게 다녀본 결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마치 그전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뭘 이득을 갖고 무슨 것을 취하려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뭐 6차례에 걸친 방북 취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취재 계획이 네네. 있으십니까? 예, 뭐 이달 중에도 또 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상으로 보면은 그 9월 9일 구구절 해서 그 당 창건 기념일이 곧 이제 있을 예정인데요. 그쪽에 현지 취재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만들려 있습니다. 예. 쉽게 그 취재 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그 방북 취재 허가를 받는다는 게 저희들 쪽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떠한 그 방식으로 이렇게 취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책에도 자세히 소개가 돼 있고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3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3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방북할 때는 그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다녀와서라도 바쁘면. 그래서 조금 아주 상당히 폭이 넓죠. 제외 국민들은.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고만 하면 되는 그러한 그 신분이신데 왜 다른 분들은 방북 취재 계획 같은 걸 별도로 좀 갖고 취재를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실제로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취재하시는 분들이 계신 건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그렇다고 이제 제3국의 영주권만 있다고 모두가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네네. 반드시 북쪽에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비자는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국가입니다. 무비자 국가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자로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전 뭐 자부하고 있고요. 아마 북측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편향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기자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그 질문인데요. 지금 책에서 보면은 그 평양 시민들도 휴대폰 많이 사용한다고 지금 적어 놓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휴대폰을 가지고 국외까지 전화 연결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을 개방받고 하는데 하는 분들은 또 심지어 서울에까지 영상 통화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휴대폰 이 작동법을 잘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좀 있지만 하여간 뭐 인터넷이 연결되고 스마트폰이고 하니까 하려면 할 수도 있다는 거 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진천규 기자께서 평양에서 취재를 하는 것을 우리 출발 새 아침을 연결해서 들려줄 수는 지금 상황에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군요. 한번 제가 다음번 취재 때 한번 저는 이메일은 항상 됩니다. 24시간. 그러니까 누구는 이메일 되면 전화 연결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번 제가 우리 김호성 앵커께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된다면 너무 저희들 쪽에서는 그 생생한 그 소식을 좀 전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전화 연결하시는 도중에 그 청취자분 한 분 의견을 좀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종편이라든가 지상파 이런 쪽에서 북한을 왜곡한 거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그러는 것도 많은데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네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예. 현실 그러니까 보면은 20년 전, 30년 전 영상을 틀어주면서 이것이 네네. 마치 20년, 30년 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네. 그냥 두루뭉실하게 마치 지금의 모습같이 보여주고 그리고 네네. 나오는 분들 이야기하면 전부 제가 저걸 들이대라면 저 증거를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뭐 그냥 제 생각에 제 허튼 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 2013년에 중단됐던 그 매스게임 해가지고 북한의 그 아주 대규모의 집단 체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네. 5년 만에 재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이번에 방북하시게 되면은 볼 수 있을지도 모르시겠네요? 글쎄 구구절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아마 구구절 행사 때에는 볼 수 있겠지요. 예. 네. 과거에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방북을 네네. 해가지고서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매스게임 카드 섹션으로 보여주는 걸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란 모습을 이렇게 표정을 짓는 모습이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하려면 밖에서 연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폭염에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북한도 굉장히 덥지 않겠습니까 지금? 글쎄요, 날씨는 덥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것을 힘들거나 힘들겠지요.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전력난 관련해서 북한도 우리나라도 지금 전력 예비율 낮아지면서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북한도 전력난 같은 것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날씨에서 좀 걱정되는 사안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이 부분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글쎄요, 저도 지난 7월 7일에 또 최근에 나왔고, 그때도 상당히 무더웠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어쨌든 밖에는 똑같이 덥고요. 네네. 제가 서울이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면 서울이 더우면 평양도 더웠고, 예. 서울에 비가 오면 거의 평양에도 비가 오는 이런 거의 비슷한 일기 날씨를 보았고요. 네네. 호텔에 있으면 에어컨으로 그렇게 하고, 밖에 나오면 덥고, 네네. 그렇게 큰 차이 못 느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 더위를 어떤 방식으로 이기고 있나요? 글쎄요, 그거 제가 이렇게 집마다 들어가 보거나 네네. 이렇게 하진 못했지만, 조금 그건 제가 어떻게, 서울 사람은 어떻게 더위를 지내시나요? 이런 질문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아예 아파트 내부까지 들어가셔갖고 취재하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예, 근데 북한 주민들의 아파트 내부에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에어컨 선풍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들어간 것은 11월 중순께였는데 에어컨을 틀거나 할 건 아니었고 네네네. 선풍기가 이렇게 이렇게 비닐 이렇게 포장으로 쌓여서 한구 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몇 개를 보았습니다. 네네네. 자, 지난 주말에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이제 끝나고 여러 북한과의 외교 활동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완전한 비핵화 이런 것들 요구를 지금 받고 있고요. 본인들도 종전선언에 대한 중요성을 시시때때 언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느낀 북한 주민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분들의 외교 당국자를 만나거나 이런 정치적인 분들을 만나진 않았지만 네네. 이게 외형적으로 볼 때 보도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 반미 구호라든지 반미 이런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은 싹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분들도 소위 반미나 이런 핵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번에 취재를 가시게 되면은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취재할 계획이신지요? 이번에는 제가 사실 통일 TV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케이블 방송으로. 네. 그래서 통일 TV에 관련된 이제 실무적인 협상을 좀 하고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자료도 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이 주된 이번에는 방문 목적이고요.
일부 취재는 또 제가 이제 그 음식 관련, 이래서 음식 관련으로 주로 좀 더 취재를 할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모쪼록 그 방북 취재하신 다음에 특별한 전달할 사안들이 있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저희들 출연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천규 기자였습니다. 8시 뉴스 듣고요.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